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함열이 충청 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건립되면 1,000억 원이 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군산 소령동 우범지대가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선형공원에는 지역 역사를 담은 기억의 벽과 주민 친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군산 신영시장 상인들이 설립한 옐로우푸드 협동조합이 반건조 수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창업투자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충청 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모에서 익산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2025년까지 함여읍에 건립돼 해마다 교육생 2만 2천여 명을 받게 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1,0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와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현재 상주와 화성 두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상주센터와 화성센터의 교육 정원은 5만 명인 반면 교육 수요는 8만 명 이상으로 모두 교육생 수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신규 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모를 실시했고 익산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은 유치조건 평가지표의 1순위인 타 지역과의 접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X 고속철도와 호남 고속도로 등의 영향으로 센터가 건립될 경우 전북과 충남 지역은 1시간, 전남과 경상 지역은 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익산시가 제출한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과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교육센터 내에 고속주행과 수막 현상, 교차주행 등 10개 코스의 교육시설을 만들고 4D, VR과 혼합현실,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방침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익산에 들어선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시에서 추진한 타당성 용역 결과 생산 유발 효과는 1,020억 원 이상, 부가가치 효과는 575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센터를 연간 2만 2천여 명 교육생이 유입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익산시는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 확정을 위해 국토부, 교통안전공단과 8월 첫째 주 협상에 돌입합니다. 부재 문제는 익산시가 20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하며 해결된 상황. 이에 따라 부지 정비와 추가 투자 등 행정, 재정 지원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선 교통안전공단과 우선 협상을 하고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승인은 8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익산 유치가 확정될 경우 2025년까지 함여읍 16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교통안전교육센터. 익산시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과의 행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을 비롯한 도내 서부 농경지에서 잎도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군산과 고창, 임실 등에서 도열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도열병은 이삭도열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지를 떨어뜨리고 수확량 감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전체 농경지의 40% 정도인 4만 3천여 헥타르에서 도열병이 발생해 농가에 피해를 줬습니다. 익산 퇴직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익산 퇴직 경찰관들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삭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에는 퇴직 경찰관 26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30년 넘게 이어온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 조직법과 국회 법률 개정 절차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거서 교육감이 군산 신역세권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서 교육감이 군산 신역세권의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택지개발지구에는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임 교육감 때 투자 심의까지 마쳤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리공업고등학교에 만들어진 토목과가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되면서 지역 교육단체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공고에 설치된 토목과는 올해 7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1.2공고에 토목과 폐과를 통보했습니다.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은 진로직업 교육 붕괴와 산업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1.2공고 토목과 폐과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월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달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86.3으로 지난달보다 15.6포인트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등 주요 지수들도 모두 하락해 소비 심리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우범지대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군산 소룡동의 골목길이 도심 속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삭막했던 동네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휴식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월명중학교와 소룡초등학교 인근의 골목길. 골목 안쪽에 만들어진 암벽에서 폭포처럼 물줄기가 쏟아지자 금세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때로는 음악과 어우러져 한편의 낭만이 됩니다. 100년을 이어온 우물은 마르지 않은 채 지금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1960년대 논밭지전 들녘은 자취를 감췄지만 당시의 모습은 벽화로 남겨져 옛 추억을 전합니다. 소룡동의 110m 좁다란 골목이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우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이제 이 옆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되고 또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꽃도 심고 또 경치가 괜찮아가지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군산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도심 속 선형공원입니다.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빈집들만 남아 우범지대가 되면서 흉물로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게 된 선형공원이고요. 이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여기 공폐가의 우범지대로 인해서 여기에 화재도 나고 이런 부분들을 공원을 조성해서 탈바꿈함으로써 이 주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군산시가 12억 원을 들여 공원으로 만들면서 지금은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방범용 카메라와 조명, 작은 광장이 들어서면서 안전한 통학로 역할도 해냅니다. 옛 기억을 더듬어 만든 선형공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이는 도심 속 골목길의 추억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학교 급식비가 2학기부터 학생 1인당 200원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물가 인상에 따른 식단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급식비 추가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급식비 추가 재원은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며 소요 예산은 26억 원가량입니다. 현재 급식비 단가는 유치원 2,000원, 초등학교 3,000원, 중고 특수학교 3,700원입니다. 군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방향은 건축물 경계 기준이 아닌 하천이나 도로 등으로 구분해 보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민 간 보상 피해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고 추가 보상의 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한편 군산에서는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이 불리하다며 4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사업비가 당초보다 10억 원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내년까지 경암동에 100억 원을 들여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당초 계획인 10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10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는 사업 기간이 늦어지면서 물가 등 건축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 규칙과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일부 개정을 거친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규칙은 국외 출장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는 해외 연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 국외 연수 조례 등 대안 마련을 익산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군산 신영시장 상인들이 설립한 옐로우푸드 협동조합이 창업투자 지원 사업과 혁신성장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반건조 수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 선정이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돼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신영시장에 위치한 친환경 생선 건조장, 자연바람을 이용해 박대와 갑오징어 등 수산물을 말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의 특산물인 반건조 수산물이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입니다. 신영시장 상인들이 설립한 군산 옐로우푸드 협동조합이 기존 반건조 수산물을 참숯에 직접 굽는 과정을 거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군산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이제 반건조 생선을 지금 여기서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희가 이제 상품을 만들 계획에 있어요. 이 제품을 활용한 상품화 사업이 최근 전북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과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아 시제품 생산과 개선에 들어갑니다. 또 식품위생관리 국제규격을 도입해 반건조 수산물 생산 과정의 안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개설과 홍보 영상, 온라인 광고 등 상품 홍보비도 지원됩니다. 앞으로 10월에 열리는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에도 참가해 판매망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신영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비조합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지금 친환경 건조장에서 나오는 수산물로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을 활용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군산 옐로우푸드 협동조합. 새로운 상품화 전략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연일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8,3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87,959명, 해외 유입 4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9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5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800명으로 이 가운데 군산이 450명, 익산이 4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누적 13,618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도내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6억 8,07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13.3% 감소했고 일본 수출은 1.8%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5억 6,64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늘었습니다. 새만금의 반도체 센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전북연구원이 주최한 새만금 워킹그룹 세미나에서 국책 사업으로 새만금의 반도체 센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이면호 교수는 반도체 센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새만금이 센서 관련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센서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2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대상 물품은 해공 신익희 선생 장례 사진과 백범 김구 선생 1위 방문 기념사진 원본이 담긴 앨범입니다. 익산시 민간기록관리위원회는 익산의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 수상작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83명이 참가해 2,081점의 기록물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도내 농업 인구가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70년 도내 농업 인구는 169만 7,700명에서 2020년에는 20만 3,700명으로 88% 줄었습니다.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 10명 가운데 7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농업과 어업의 60대 이상 경영주는 1970년 10% 초반에서 2020년에는 각각 70%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쿠팡이 완주군 물류센터 건립 투자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가 쿠팡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28일 도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완주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 유치할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쿠팡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 협약때 60만 원대였던 분양가가 1년 만에 80만 원대로 오른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전라북도 완주군과 투자 협약을 맺고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1,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마약성 신경안전제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산 지역 골프장에서 수면장애 치료제로 쓰이는 마약 성분의 약을 커피에 타 50대 피해자에게 먹인 뒤 내기 골프를 해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도교육청이 학교 기숙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방학기간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 실시 여부, 소독 환기 상태, 발열검사 기록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방학기간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모두 45곳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참풀의 군산공장 저장고에 올랐던 노동자들이 6일 만에 고공농성을 끝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참풀의 측과 처우 개선, 손해배상 철회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 27일째이자 고공농성 6일째인 어제 파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139억 원 손해배상 철회와 차량 매매 간섭 금지, 임금 2%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이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여름 독서교실은 다음 달 8일부터 닷새 동안 운영되며 초등학생 3학년에서 5학년이 대상입니다. 도서관 이용 방법 배우기와 5일간 한 책 함께 읽기를 비롯해 전기 박사 만들기, 여름과 관련된 나만의 미니북 만들기, 자가발전 선풍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이 2년 연속 우수독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서관은 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공모 사업을 위해 도시 인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위한 인문학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기업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기업 지원 상담 창구가 운영되면서 식품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검사 분석과 장비 활용, 인력 양성과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상담이 일원화됐습니다. 상담 창구는 식품진흥원 본관 1층에 만들어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군산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건설기계의 안전성 강화와 관리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군산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오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설기계 안전기준과 평가기술 개발, 기관 간 전문성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품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정부나 시장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마동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동네 거리미술관 만들기와 지구사랑 꽃심기 행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익산 남중동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속 사랑을 담은 얼음 오아시스 나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군산은 29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